대출 이자가 갑자기 오르고 예금 이자가 달라지고 주가가 출렁입니다. 이 모든 걸 동시에 흔드는 스위치가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금리입니다. 돈에도 값이 있고 그 값이 오르면 세상이 통째로 달라집니다. 금리란 쉽게 말해 돈의 값입니다. 돈을 빌릴 때 내는 값이자 돈을 맡길 때 받는 값이죠. 이자가 3%라면 돈이라는 상품에 3%짜리 가격표가 붙은 겁니다. 금리가 오른다는 건 돈이 그만큼 비싸진다는 뜻입니다. 금리, 돈의 값이 오르면 벌어지는 일. 오늘은 금리가 왜 움직이는지, 금리가 오르면 대출과 예금과 주식에 무슨 일이 생기는지, 그리고 투자자는 이걸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까지 풀어드립니다. 먼저 두 가지 금리를 구분해야 합니다. 하나는 중앙은행이 정하는 기준금리, 다른 하나는 우리가 실제로 만나는 예금과 대출의 시중금리입니다. 기준금리는 물의 수원지 같아서 여기서 물고가 트이면 시중금리 전체로 흘러 퍼집니다. 그럼 중앙은행은 왜 금리를 올리고 내릴까요? 핵심은 물가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본 인플레이션이 뜨거우면 금리를 올려 돈을 비싸게 만듭니다. 반대로 경기가 식으면 금리를 내려 돈을 싸게 풀죠. 금리는 경제의 브레이크이자 엑셀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물가가 과열이면 금리를 올려 소비와 투자를 시키고 경기가 침체되면 금리를 내려 소비와 투자를 자극합니다. 중앙은행은 이 하나의 손잡이로 경제의 속도를 조절합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내 통장까지 올까요? 기준금리가 오르면 은행이 돈을 구하는 비용이 오르고 그 부담이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로 넘어옵니다. 결국 가게와 기업이 내는 이자, 받는 이자가 함께 움직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크게 세 곳이 흔들립니다. 첫째 대출, 갚을 이자가 늘어 부담이 커집니다. 둘째 예금, 받는 이자가 늘어 반갑습니다. 셋째 자산 가격, 주식과 부동산은 대체로 눌립니다. 문제는 바로 이 세 번째입니다. 왜 금리가 오르면 주가가 눌릴까요? 첫 번째 이유는 할인율입니다. 주식의 가치는 미래에 벌 이익을 현재 가치로 당겨와 매깁니다. 이때 금리가 높을수록 미래의 돈을 더 많이 깎아 내립니다. 특히 먼 미래의 이익에 기댄 성장주가 가장 크게 흔들립니다. 두 번째 이유는 기회비용입니다. 안전한 예금과 채권이 주는 이자가 높아지면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주식을 살 이유가 줄어듭니다. 돈은 더 안전하면서 이자를 주는 쪽으로 이동하죠. 금리는 주식에 보이지 않는 경쟁자입니다. 여기서 채권을 잠깐 볼까요? 금리와 채권 가격은 시소처럼 반대로 움직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새로 나오는 채권은 더 높은 이자를 줍니다. 그러면 낮은 이자를 주던 옛날 채권은 인기가 떨어져 가격이 내려갑니다. 금리 상승기에 채권도 손실이 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표로 크게 잡아보겠습니다. 금리 상승기엔 대출 부담이 커지고 예금 매력은 오르고 기존 채권과 성장주, 부동산은 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금리 하락기엔 대체로 그 반대가 됩니다. 어디까지나 경향이라는 점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같은 주식이라도 금리에 반응하는 강도가 다릅니다. 금리 상승기엔 당장 현금을 잘 버는 가치주와 배당주가 상대적으로 버티고 금리 하락기엔 미래 성장에 기댄 성장주가 더 크게 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가 한쪽에 쏠려 있지 않은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부동산은 특히 금리에 민감합니다. 대부분 큰 대출을 끼고 사기 때문이죠. 금리가 오르면 매달 갚는 이자가 늘고 집을 사려는 수요도 위축됩니다. 금리는 부동산 시장의 온도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입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보통 돈을 오래 빌려줄수록 금리가 높아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높습니다. 그런데 이 순서가 뒤집혀 장기금리가 더 낮아지는 금리 역전은 경기 둔화의 신호로 자주 언급됩니다. 다만 이건 미래를 맞히는 예언이 아니라 참고하는 지표일 뿐입니다. 그럼 투자자는 금리를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핵심은 금리는 맞히는 게 아니라 대응하는 겁니다. 최고의 전문가도 금리 방향을 자주 틀립니다. 방향을 예측해 베팅하기보다 어떤 금리 국면에서도 버틸 수 있게 분산하고 꾸준히 적립하는 편이 훨씬 강합니다. 솔직하게 짚겠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금리와 자산의 관계는 법칙이 아니라 경향입니다. 시장은 이미 예상된 금리엔 미리 반응하고 심리에 따라 정반대로 움직일 때도 많습니다. 어떤 자산도 원금 손실과 변동성이 있고 과거의 패턴이 미래를 보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실천은 이렇게. 하나, 내 대출이 고정금리인지 변동금리인지부터 확인합니다. 둘, 예금과 여윳돈은 금리가 높을 때 단기 상품으로 활용합니다. 셋, 주식은 금리를 예측하지 말고 분산과 적립을 유지하며 성장주 쏠림을 점검합니다. 넷, 금리 국면이 바뀔 때 한 번씩 리밸런싱합니다. 기억하세요. 금리는 온 세상에 돈에 붙는 값이고 그 값이 움직일 때마다 자산의 무게중심도 함께 이동합니다. 중요한 건 방향을 맞추는 게 아니라 어떤 국면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구조를 갖는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초보가 시장 전체를 통째로 사는 가장 쉬운 방법, ETF를 파헤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